HBM 잘하는 회사, LPDDR 잘하는 회사, 소캠 잘하는 회사 다 지금 난리예요, 난리. 지난 한 주에 또 애플 CEO는 100년 만에 오는 홍수만큼이나 지금 메모리 부족하다고. 우리 반도체가 조정받는 건 하이닉스 ADR 상장, 거기에 따른 수급의 이탈이다. HBM에서도 점유율이 60%가 넘는 압도적인 AI 반도체 리딩 컴퍼니가 하이닉스죠. 외국인의 절대적인 매매 규모가 이상하리만큼 줄었어요. 매수 규모를 좀 줄였다. 왜? 7월 10일이면 상장될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꾸준히 우상향을 다시 시작할 거다.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반도체 기업들 이번 주에 조금 조정을 받죠. 우리 반도체가 조정받는 건 하이닉스 ADR 상장, 거기에 따른 수급의 이탈이다. 달러 기준으로 투자하면 아무 걱정을 안 하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환율 변동성은 원화가 약해지는 그런 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 하이닉스뿐이 아니라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더 많이 팔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죠, 그죠? 글로벌 전체 펀드 중에 아시아물에 있어서는 TSMC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글로벌 전체 뭐 만 몇 개 펀드가 담고 있다 그러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를 많이 담고 있어요. 똑같이 11,000 몇 개 펀드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TSMC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변동성이 TSMC보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변동성을 우려한 펀드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한국의 메모리 기업 중에 가장 AI 생태계의 선두에 나서 있죠.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쫄래쫄래 따라가는 느낌이 있고, AI 관련된 기술 개발,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이런 것들은 하이닉스가 지금 주도하고 있죠, 그죠? 이번 투자 발표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HBM에서도 점유율이 60%가 넘는 압도적인 AI 반도체 리딩 컴퍼니가 하이닉스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ADR 상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나 한국의 반도체 좀 팔아서 이번에 45조 뭐 정도, 미국에 290억 달러어치, 혹은 이제 주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 사러 갈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반도체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 또 다른 이슈가 있다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늘린다고 하니까, 그거 진짜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늘리겠다는 투자에 대한 관련된 물량이 시장에 나올 때는 2033년 그때는 지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 2033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뒤인가요? 7년 뒤에요, 7년 뒤. 근데 그거를 미리 걱정할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이 좀 있었겠다 싶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절대적인 매매 규모가 이상하리만큼 줄었어요. 제가 한번 그 현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MTS에서도 보면, 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을 보면요, 가령 하이닉스 ADR이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지난주 같은 경우에 가령 사자가 290만 주 6월 25일 날, 팔자가 280만 주, 그리고 그 뒤에 다음날 230만 주 사자, 300만 주 팔자, 뭐 이런 식이에요. 하루에 그걸 대충 해도 평균으로 200만 주에서 250만 주 사이에 사고 팔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순매수, 어떤 날은 순매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순매도 20만 주라 그러면 외국인이 그냥 20만 주를 판 게 아니라 어느 누군가는 230만 주를 사고 어느 누군가는 250만 주를 판 거예요. 그래서 20만 주 매도로 찍히는 거고, 하이닉스 20만 주면 돈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니죠, 그죠? 수천억 뭐 그렇게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게요, 하이닉스가 ADR을 공식적으로 7월 10일 날 상장한다고 발표한 날, 그날부터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늘요 외국인 매수가 130만 주밖에 없어. 살려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려고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그리고 매도도 오늘 하이닉스 매도가 135만 주. 팔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그래서 순수하게 오늘 그러면 한 5만 주 팔았나?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날 기준 그래요. 그리고요 6월 30일 어제는 매수가 210만 주, 매도가 269만 주. 그래서 한 50만 주 파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하이닉스 ADR이 7월 10일 날 상장하기 전까지 이런 움직임이 일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이닉스 ADR 사고 싶은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리밸런싱도 대충 끝나가고 그러는 중에 하이닉스 ADR 사기 위해서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외환 시장의 우려, 환율에 대한 변동성 장기적인 우려를 갖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매수 규모를 좀 줄였다. 파는 사람은 여전히 프로그램 매매니 뭐 이러면서 그런 매매가 있다. 결론적으로 수급의 이슈고 오래 가지 않는다. 왜? 7월 10일이면 상장될 거니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오늘 그 반도체에 있어서 최근에 약간 장기적인 반도체 산업 레포트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에 비백 아리아라고, 이쪽 섹터에는 반도체 쪽에서는 진짜 별 5개짜리 정말로 잘 보는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분이 발표한 건데 뭐라고 했느냐, 인공지능이 반도체 산업이 반세기에 걸쳐 이룬 성과를 불과 5년 만에 압축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성했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죠? 이미 지난 거니까. 근데 앞으로 5년 안에 반세기 동안 이루겠던 거를 다 5년 안에 달성할 것 같다. 향후에 반도체 매출 1조 달러 추가 성장을 이끌 5가지 핵심 동력을 제시했는데, 요건 나름 이제 반도체 섹터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중요해요. 분석팀은 보고서에서 반도체 산업이 첫 1조 달러 매출을 달성하는데 50년이 걸렸대요. 반세기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AI가 향후 단 5년 만에 추가로 1조 달러를 더한대. 앞으로 5년 뒤인 2031년이 되면 반도체 산업 전체 매출이 2조 달러대로 연환산해서 커진다는 거예요. 비오에 있는 5가지 테마는 이제 다음과 같아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 시스템. 이게 전체 시장 규모가 2025년에 작년이죠. 2,730억 달러에서 2030년에 1조 7천억 달러로 성장될 걸로 전망된대. 그래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지금부터 누적해서 AI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5.5조 달러 시장이 될 거라고 이번에 그 정책 발표에 3대 투자 발표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2030년에 1조 7천억 달러가 되면, 그 한 해가 1조 7천억 달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BOA가 앞으로 5년이라니까 2031년이 되면 2조 달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2030년까지 남아있는 횟수로 4년 6개월,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다 더하면 5.5조 달러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는 SK그룹이나 삼성전자나 한국 정부의 기업인 출신 관료들이 전망하고 있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2030년 한 해에 데이터 센터 시장이 1조 7천억 달러로 커진다는 거죠. 작년에 2,730억 달러였는데. 그럼 올해는 얼마일까요? 원래 뭐 그렇게 봐야 뭐 6천억 달러, 7천억 달러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데이터 센터 시장이. 둘째, 그래서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진다는 그 얘기는 추론, 에이전트 이런 시장, 그다음에 클라우드, AI 클라우드 시장도 앞으로 계속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체 클라우드 시장이 다 AI화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만들었던 아마존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는 지금도 절반 이상이 단순 저장만 해요. 우리 은행에 데이터 센터 있죠. 그죠? 돈이 얼마 있어요? 대출 얼마 있어요? 전산으로 다 처리되잖아요. 그거 어딘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카카오 데이터 센터는 판교에 있고, 뭐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세종에 있고, 거기 AI 기능이 없어 지금. 그걸 전부 AI 기능이 있는 채로 GPU도 넣고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둘째, 장기 공급 계약에 기반한 메모리 부분의 강세와 지속성. 와우. 메모리 반도체들이 이제 시클리칼성을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텍도 그랬죠. SCA 전략적 공급 계약 어그리먼트가 지금 D램은 전체 캐파의 20%, 낸드는 30%, 3분의 1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 두 개를 다 더하면 전체 자기들이 생산하는 캐파의 거의 절반 정도가 장기 공급 계약으로 16개 기업들하고 맺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메모리 산업의 시클리칼성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 샌디스크는 전체 캐파의 60%가 U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NBM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 장기 공급 계약이에요. 그걸로 60% 팔았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EPS가 지금 240불이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메모리 기업들의 변동성이 줄어들던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으면 어떻게? 이래가지고 PER을 엄청 낮게 고려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셋째, 반도체 공정 복잡도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늘어날 거다. 요즘요, 네덜란드 ASML이 PER이 60배예요. 진짜.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다음에 리쇼링, 자국 내 생산으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꾸 여기 와서 공장 지으라. 그러니까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수출한대. 이거를 6월 달에 400억 달러나 수출해 놓고 6월 달 우리 전체 수출이 1,000억 달러인데 그중에 40%가 반도체. 그리고 수출하고 그걸 지금 외환시장에 풀지를 않고 있는 거지. 리쇼링 분위기가 있다. 이 리쇼링 분위기 때문에 우리 환율이 안 잡히고 있어요.
그것도 영향이 일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AI 전력 수요 급증으로 혜택을 받는 아날로그 전력 반도체도 앞으로 커질 거다. 다섯 번째, AI 에이전틱 CPU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ARM 아키텍처를 포함해서 전체 서버 시장에서 1,700억 달러 규모의 X86 기반 및 ARM 아키텍처 기반의 반도체 CPU 시장이 증가할 거다. 이걸 추동한 게 베라죠, 그죠? 베라 CPU. 그게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원래부터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ARM 주가도 한때 100불대 초반에 있던 게 PER 400배, 500배 이러면서 400불도 넘어갔다가 지금 300불 초반으로 점점 받고 있는 거고, AMD도 그다음에 인텔도 이래서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AMD, 인텔은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섯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가 저렇게 늘어나면 그분들 뭐가 늘어나야 될까요? 반도체가 거기 촘촘히 많이 꼽힌다는 게 반도체와 반도체를 연결하고 또 기판도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뭐 이런 데도 지금 MLCC 난리 나고 뭐 실리콘 커퍼시티 MLCC보다 더 정밀하고 고급지고 전력에 이동하는 저항을 줄여놓은 게 실리콘 커퍼시티죠, 그죠? 그거 막 매출하고 삼성전기 뭐 며칠 전에 또 뭐 빅테크랑 4,450억 원 뭐 했다고 그래요. 삼성전기도 막 올라가고 우리 PER이 지금 뭐 100배도 넘어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해마다 CAGR이 70% 나온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이제 PEG가 1m로 떨어지니까 삼성전기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기업의 그림을 보면 테슬라보다는 싸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상반기에 또 미국에 큰 기업 하나 상장됐죠, 스페이스X. 스페이스X도 결국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는 거는 위성 사업하고 뭐 로켓 재발사 이거는 돈 별로 안 될 거고요. AI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임대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연결시켜야 되니까 삼성전기가 미국에다 공급하는 그런 그 실리콘 커피시티를 수요처는 또 다른 회사가 있어요. 빅테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ASIC 시장도 함께 커지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는 이제 미국 회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좋다, 뭐 샌디스크 좋다, 또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장비 회사죠, 그죠? 이 회사 좋다, 뭐 이렇게 램 리서치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일본 시장에서는 도쿄 일렉트론이 좋아요, 키옥시아가 좋아요, 뭐 다 그러는 거고요.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연결하는 거, 데이터 센터 양이 늘어나면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의 이동량이 커지게 되면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반도체를 적게 써도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마벨 테크놀도 목표가를 365달러로 올리고 인텔도 135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리고 막 이랬어요.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다섯 가지 중요한 병목들 이런 것들 함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BOF에는 기존에 2.3조 달러 정도 보던 거를 2.7조 달러로 4천억 달러 정도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진다고 전망을 했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CAGR을 기존보다 더 상향해서 28% 정도로 상향했어요. CAGR 28%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분 잘 모르시죠? 해마다 복리로 28%씩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1.28 곱하기 1.28 곱하기 1.28 이렇게 쭉 해야 된다는 거니까 1 이상의 숫자를 곱하면 복리 효과가 생기죠. 막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러면 안 돼. 우리 그분들 진짜 이러면 안 돼. 많이 먹는 것보다 읽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 반도체 산업 규모를 지금 보다가 현재 1조 달러인데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2.7조 달러니까. 그렇대요. 그 다음에 특히 데이터 센터 우리 정부가 5.5조 달러 그랬는데 그 수치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그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진짜 반도체 잘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전 세계 시장을 미국 빅테크들도 탐방하고 대만에 있는 회사도 탐방하고 이런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대요. 데이터 센터 시장도 그렇게 커진다고 2030년에 데이터 센터에만 1조 7천억 달러 들어간다고. 이번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면서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 차이는 반도체 들어가는 게 PC보다가 뭐 40배인가 뭐 60배 늘어난다고 막 그런 얘기도 제가 기억나고 있어요. 이러니 앞으로는 이제 GPU 시장도 당연히 커질 거고요. 엔비디아도 이제 지금은 이제 주가 다 떨어진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꾸준히 우상향을 다시 시작할 거다. 또 이제 7월 되면 빅테크들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그죠?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8월 달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빅테크들이 주가가 좀 위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 실적 끝나고 나면 뭐 경우에 따라 확 올랐다가 내렸다가 쫄딱쫄딱 이럴 것 같고 그때부터는 또 이제 엔비디아의 계절이 또 돌아올 것 같고 계절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ASIC 시장도
시장도 많이 꺼질 것 같아요. 브로드컴도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2028년 9년 되면 PER이 10배로 떨어진대요. 10배로 떨어지려면 CAGR이 한 40% 50%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이제는 좀 슬슬 봐봐도 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대만의 TSMC는 그분들 지금 계속 신고가예요. PER이 25배를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3년 하이닉스가 PER이 지금 6배, 7배 그 사이밖에 없는데 그러고 있고요. HBM 잘하는 회사, LPDDR 잘하는 회사, 소캠 잘하는 회사 다 지금 난리예요, 난리. 지난 한 주에 또 애플 CEO는 100년 만에 오는 홍수만큼이나 지금 메모리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이 피크 아닐까? 도저히 이거 이상으로 더 투자가 늘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 있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비중도 높아졌으니까 리밸런싱 하자.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앞날을 펀더멘탈을 본다면 이 릴레이에서 내릴 때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리서치들은 전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단순히 GPU 하나가 아니라 AI 팩토리 전체가 커지는 시장으로 진입해 있어요. AI 팩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GPU가 전체의 한 40% 이상 차지할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거의 한 35%, 7% 뭐 이렇게 차지할 거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 기판, 그 다음에 강 케이블 뭐 이런 것들도 거기 한 5, 7% 차지할 것 같고, 그 다음 뭐 전력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우상향하는, 우리 시장도 지금 그걸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있습니다. 앞으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텍, 삼성 이 메모리 해달도 좋을 것 같고, 또 연결하는 기업들, 기판 만드는 회사들 다 앞으로 매년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팔아요? 화폐적 현상이잖아요. 많이 오른 데다가 뭐 그러면 또 이제 이익 실현하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안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자, 이번에요. 그래서 BOFA에서 목표 주가 상향한 기업들을 보면요. 마이크로텍을 950불 하다가 1,500불로 올렸고요. 58% 올렸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540불보다 720불, 33%. 전 장비 회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다음 뭐 램 리서치, KLL, 마벨 테크놀리지도 240불에서 365불로 올렸고요. 50% 이상 목표가를 올린 거는 마이크론텍, 마벨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 사람들의 오해, 편견이 거칠 가장 강력한 것은 기업이 실적 발표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 분기 가이던스 발표하고 이런 거예요. 그죠? 미국의 마이크론텍도 다음 분기 EPS 가이던스를 기존에 $25 이러던 거를 $31로 올렸어요. 분기 $31인데 만약에 매 분기별로 10%씩만 성장하더라도 EPS를 더하면 거의 130불. 그럼 지금 PER이 10배가 안 되죠. 그죠? 하이닉스 ADR 상장이 마무리되면 우리 시장도 훨씬 더 안정을 찾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